안녕하세요. 2025년 6월 9일 월요일입니다. 출근길 힘드시죠? 잠시 저희랑 시장 얘기 나누면서 피곤함 날려보세요.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경제, 또 시장의 핵심 동력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. 네, 어제 미중회담 소식부터 빅테크 동향, 그리고 이번 주에 꼭 챙겨야 할 경제 지표랑 기업 실적까지 알찬 정보들 재밌게 풀어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제 시장 좀 미묘했습니다. 미중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는데 빅테크 기업들 소식은 좀 엇갈렸죠. 맞아요. 게다가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발표들이 줄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시장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핵심들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런던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일단 다시 만났다는 것 자체는 괜찮은 신호 같은데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미지근했어요. 네, 그렇죠. S&P 500이 0.09%, 거의 제자리였고 나스닥은 그나마 0.31% 올랐고요. 왜 이런 온도 차이가 있었을까요?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문제랑요.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완화 이런 걸 논의했다고는 해요. 네네.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긍정적인 발언도 했고요. 근데 시장은 이게 어쩌면 그냥 단기적인 봉합일 수 있다.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또 당장 8월 11일이 그 무역 휴전 시한이잖아요. 네. 그게 다가오니까 아직은 좀 신중하게 보자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랬군요. 그래서인지 반도체 쪽은 반응이 꽤 뜨거웠어요. 맞아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지수가 무려 2%나 올랐고 퀄컴은 AI 역량 강화한다면서요? 그래서 4% 넘게 뛰었죠. 네, 퀄컴 소식 좋았죠. 근데 특히 엔테그리스 여기는 별다른 일수도 없었는데 7.6%나 급등했어요. 이건 좀 특이한데요?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? 이런 게 반도체처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중요한 섹터에 먼저 좀 반영된 걸로 보여요.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내려간 것도 기술주 중심 증시에는 괜찮은 환경이었고요. 금리도요? 네, 다만 엔테그리스처럼 개별 종목이 갑자기 뛰거나 아니면 히토류 관련주 같은 건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기술주로 넘어가서 애플 WWDC. 이거 기대 많이 했는데 결과는 좀 아쉬웠어요. 네, 그랬죠.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AI 기능 공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1.2% 빠졌습니다. 이게 그냥 뉴스에 팔자 이런 걸까요? 아니면 좀 더 깊은 뜻이 있을까요? 글쎄요, 단순 실망 매물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이제 AI 시대의 다음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좀 엄격하게 보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아무리 큰 플랫폼 기업이라도 명확한 AI 비전이나 실행력을 못 보여주면 좀 외면받을 수도 있다. 이런 신호랄까요? 관심이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처럼 확실한 AI 플레이어 쪽으로 더 쏠리는 거죠. 그렇군요. 반면에 테슬라는 좀 시끄러웠잖아요.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설전도 벌이고 그런데도 주가는 버텼어요. 목요일에 로보택시 공개한다는데 그 기대감 때문인가요? 네,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크죠. 자율주행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스토리가 있으니까요. 투자자들 관심이 거기에 쏠리는 거죠. 네. 만약에 이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딱 출시된다면 테슬라한테는 정말 강력한 새 동력이 될 수 있고 또 관련 산업 전반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. 다른 기업들 소식도 좀 볼까요? 아마존. 펜실베이니아에 AI랑 데이터 센터 확장에 무려 200억 달러를 쓴다고 발표했어요. 우리 돈으로 27조 원이요. 네, 정말 어마어마하죠. 스케일이 다르네요, 정말. 그렇죠. 이렇게 아마존처럼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앞서 나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애플처럼 다음 혁신을 좀 보여줘야 한다. 이런 압박을 받는 기업도 있는 거죠. 네. AI 분야에서 이 선제적 투자랑 결과 증명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.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는 사업 분할 발표 후에 주가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하락했고 로빈후드는 S&P 500 편입이 안 되면서 좀 내렸고요. 그렇군요. 기업들마다 상황이 참 다르네요. 자, 그럼 이번 주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? 경제 지표나 이벤트 같은 거요?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합니다. 가장 핵심은 수요일 11일에 나오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. CPI 역시 제일 중요하군요. 네, 여기서 물가 안정세가 좀 확인이 되어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 테고요.
그리고 목요일 12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나오고 또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도 있죠. 네, 맞아요. 그리고 금요일 13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, 이걸로 소비 심리도 좀 엿볼 수 있을 겁니다. 기업 실적 발표도 중요하죠. 네, 당연하죠. 특히 AI 관련 기업들 실적이 중요할 텐데요. 화요일에 게임스톱이랑 GM 실적이 있고요. 수요일에는 오라클, 그리고 목요일에는 어도비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오라클이랑 어도비요? 네, 이 두 기업 실적을 보면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그 성장세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정리를 좀 해보면 시장은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좀 공존하는 가운데 기술주들은 희비가 엇갈렸고요. AI 투자는 여전히 아주 뜨거운 이슈네요. 그렇죠. 이번 주에는 그래서 CPI 결과랑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, 그리고 오라클, 어도비 같은 기업들 실적을 특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지금 보면 아마존, 테슬라, 오픈 AI 이런 기업들이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으면서 AI 시대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정작 애플 같은 거대 기업도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. 어쩌면 진짜 큰 기회는 그런 화려한 무대 뒤편에 있는 건 아닐까? 무대 뒤편이요? 네. 그러니까 AI 생태계를 묵묵히 떠받치는 핵심 기술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칩설계라던가 전력관리, 데이터 저장 같은 분야요. 이런 분야에서 조용히 성장하는 기업들. 스포트라이트는 좀 덜 받을지 몰라도 꾸준히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들 말이죠. 와,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무대 뒤편의 조용한 강자들. 오늘 하루 여러분도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